안녕하십니까. 신승호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 일본에서 생활하는 그 체험 일기를 중심으로 그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오늘은 2012년도 6월달 첫 번째 그 일기가 되겠습니다. 에, 오늘 내용은 일본의 그 소비세 증액에 따른 그 보완 대책, 일본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보완 대책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그 소비세를 5%로 쭉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그 소비세를 8%로 이렇게 올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은 세금이 오른다는데 좋아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반대를 하는 쪽이 이제 저소득층하고 연금 수급자들입니다. 연금 수급자들은 일본은 보통 60세 이상인데,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저소득층들은 이제 세금은 어, 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고 어, 좀 소득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게 받는 것이 세금의 그 원래 그 목적인데, 이 소비세의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일률적으로 올린다 하니까 이게 뭐 아주 비상이 걸린 거죠. 가계가 아주 그냥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예, 그 사람들에게 그 좀 그 부담이 덜 가도록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 수정 회의를 개최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을 골자를 딱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생활 필수품 있잖아요. 사실 고소득층도 생활 필수품이 있고 저소득층도 생활 필수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가계 그 자기 자신의 그 오는 그 부담은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생활 필수품에 그렇게 그 대단한 그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저소득층은 거의 지출의 거의 대부분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특징을 감안해서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올리지 말자 하는 그런 이제 대응책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막 소비세를 올리는 대신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소득층들은 일단은 뭐 세금을 오르는 것은 뭐 정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월급은 오히려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서 국가까지 저소득층을 이렇게 괴롭히면은 이제 정말 뭐 저소득층은 진짜 갈 곳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절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본격적으로 저 뭐야 논의를 해서 아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좋은 그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쪽인데요. 연금 생활자들에게 이제 기존의 연금 생활자들은 그대로 하고,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저 뭐야 소비세가 좀 오른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인데, 연금이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생활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있죠. 임금제도. 임금하고 연금하고 좀 다르죠.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시간당 받는
그 소득, 시간당 소득, 시간당 뭐 얼마씩 이상, 뭐 이게 최저임금 제도고요. 그 다음에 최저연금 제도는 월 단위로 합니다. 월 7만행 이하인 사람은 무조건 7만행을 주자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정시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후기 고령자, 이제 고령자 사실은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65세예요. 연금은 60세부터 받고 고령자는 65세부터 고령자라고 그러고요. 후기 고령자는 70세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 고령자, 그러니까 70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의료 혜택이 거의 100%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절실해요, 의료 부분이. 그래서 자꾸 이제 의료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니까 정부에서 이제 거의 무료로 이렇게 의료 의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금 건강보험은 30% 자기 부담이거든요. 근데 후기 고령자들 한 10%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이제 고령자가 되면은 의료비 부담이 일반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30%지만은 고령자들은 20%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후기 고령자들에게서는 한 10%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제가 좀 일기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단 이제 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생활보호 지원 대상자는 제도는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있죠. 근데 이제 생활보호 지원 대상 심사 기준이라는 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런 한국에도 있는 제도, 일본에도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일기 2012년 6월 첫 번째 신승호의 일본 일기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